끌었다. 끌었다. 야, 이거 두 마디 올랐어. 야, 예민하네. 자, 오케이. 와, 쫙 올라오네. 봉투제비와 스페이스 X찌가 하나가 되니까 아주 찌올림이 예술이네. 안녕하세요, 두칸반입니다. 여러분, 민물 낚시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채비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최근 분할채비인 봉투채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안한 채비는 아니지만 이 봉투채비가 과연 어떤 채비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채비가 바로 봉투채비인데요. 이 채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분할채비의 단점을 보완한 분할채비의 결정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봉투채비를 완성도 높은 분할채비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 낚시에 있어 한봉돌 채비는 낚시의 기본이 되는 채비입니다. 정직하고 중후한 입질을 보여주는 채비죠. 그러나 대상어들의 입질이 예민할 때는 채비의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절기 1, 2월 달에 하우스에서 붕어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한봉돌 바닥 낚시로 붕어를 낚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꼭 저수온기가 아니더라도 수온, 기압, 그 외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대상어들의 입질이 상당히 예민하고 미약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보다 예민한 찌 표현을 위해 오래전부터 분할채비가 고안되고 발전되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위벨 채비, 사슬 채비, 현대 채비, 고관절 채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할 채비의 장점은 한봉돌 채비에 비해 봉돌의 체적과 무게를 상하로 분산시켜 채비의 예민성을 높여주고 대상어가 입질을 할 때 이물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할 채비는 민물 낚시에 있어 완벽한 채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할 채비가 주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대상어들의 입질이 아주 예민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질이 극도로 예민할 때는 실제 찌 표현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어들의 활성도가 뚝 떨어져서 미끼를 제대로 흡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입질이 없어서 채비를 회수하다 바늘을 물고 있는 대상어를 낚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이때 분할채비의 구조적으로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찌 표현은 더더욱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분할채비 자체의 민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찌맞춤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줄이나 목줄의 구부러짐 현상입니다. 분할채비들의 일부는 본봉돌과 좁쌀봉돌 사이가 원줄이나 목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어가 초기에 입질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상어들의 입질은 어종과 미끼, 바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통상 바닥면에서 45도 각도 이하의 방향에서 흡입을 합니다. 입질 시 각도가 45도 이하이기 때문에 채비의 수직의 힘보다는 수평의 힘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목줄이 휘어지는 특성 때문에 그 힘이 작아져서 찌로 전달되어야 하는 수직 운동의 힘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비를 세팅할 때 원줄을 관통해서 직결을 하던 목줄을 연결해서 사용하던 구부러짐 현상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채비의 민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채비의 연결 부위, 즉 관절의 유격입니다. 관절이 많은 채비들은 그만큼의 유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입질 시에는 찌 표현이 예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냅핀, 도래 같은 소품을 채비에 사용하는 것도 사실 유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채비 자체가 구부러짐 현상이 있고 연결 부위가 많을수록 수직 운동의 힘에 이 역시 손실을 주게 됩니다. 채비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캐스팅도 편하고 채비의 엉킴 현상도 줄어들게 되겠죠. 세 번째는 채비의 안정성입니다. 올림 낚시는 봉돌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어야 찌올림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닥에 닿는 좁쌀 봉돌이나 분할 채비의 일부는 반드시 미끼를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잡아주어 대상어들이 편안하게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분할 채비의 하단은 다체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닥에 닿는 채비가 너무 가벼우면 대상어들의 몸짓이나 입질 시에 이리저리 미끼가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편안한 먹이 활동도 힘들어지겠죠. 불안정한 채비 안착은 입질도 지저분해지고 가짜 입질 같은 여러 가지 오차를 불러오는 동시에 대류의 영향도 크게 받게 됩니다. 바닥 낚시에 있어서 채비의 안정적 안착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봉추채비는 이런 관점에서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분할 채비의 결정판이라고 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볼까요? 봉추채비는 크게 주봉과 보조봉으로 되어 있고 보조봉에 이렇게 유동이 되는 보조추가 달려 있습니다. 두 봉 사이에는 고리로 된 관절이 있어서 언뜻 보면 고관절 채비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채비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봉추채비는 강선을 사용해 채비의 구부러짐 현상을 없애고 관절 기능을 추가해 입질 시 발생하는 수평의 힘을 큰 손실 없이 원줄을 통해 수직의 힘으로 전달해서 찌의 상하 운동을 극대화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상어가 입질을 할 때 봉추채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어가 미끼를 흡입하는 힘은 수직보다는 수평의 힘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어가 미끼를 흡입하는 순간 목줄이 당겨지면서 보조봉이 약 10도 내외로 꺾이면서 살짝 들어 올려집니다. 이때 보조봉과 연결되어 있는 주봉이 즉시 아래쪽으로 침몰하게 되는데 이는 기둥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를 치우면 기둥이 아래로 내려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주봉이 하강하면서 찌 역시 하강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비 입질의 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비 입질 동작은 대상어의 입질이 강할수록 크고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봉의 하강으로 바늘이 대상어의 입에 쉽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대상어는 이물감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대상어가 미끼를 물고 몸을 들어 올리면서 수직 상승의 힘이 발생하여 찌가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비의 핵심은 주봉과 보조봉의 비율, 길이와 두께, 그리고 관절의 무관성 회전에 있습니다. 무관성이란 관성이 없다는 뜻인데요. 정지하려는 힘이나 움직이려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관절이 360도 자유롭게 회전이 되어 어느 각도에서 대상어가 입질을 해도 저항 없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보조봉이 꺾이도록 설계되어 있어 수평의 힘을 수직의 힘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추채비는 작은 힘도 찌의 상하 운동으로 크게 전달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예민한 입질의 표현이 우수하고 바닥 낚시의 즐거움인 중후한 찌올림을 즐길 수 있는 더욱 진보된 분할 채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봉추채비의 채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분할 채비 방법대로 채비 상단에 유동홀더나 본봉돌을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봉추채비를 원줄에 직결한 후 주봉 하단에 편납을 감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줄을 연결하는 것보다 캐스팅도 잘 되고 채비의 엉킴 현상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찌맞춤은 찌를 조금 무겁게 맞춘 상태에서 현장에서 먼저 수심을 찾은 후 30cm 정도 채비 쪽으로 찌를 내려줍니다. 이 상태로 캐스팅을 하면서 찌가 서서히 입수되어 케미 고무 하단에 가는 부분이 물 밖으로 나오도록 추의 무게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심을 찾아 찌톱 한두 마디 수면 위로 노출시켜주고 2단 입수를 위한 정밀 찌맞춤을 합니다. 바늘을 단 상태에서 다시 찌를 던져 찌가 3초 뒤에 2단 입수가 되도록 조금씩 정교하게 찌맞춤을 하면 봉추채미의 찌맞춤이 끝나는 것입니다. 2단 입수 동작은 입수 후 찌를 잡아다니는 찌와 낚싯대 사이에 원줄 무게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예민한 찌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채비든지 원줄의 무게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줄은 통상 가늘고 비중이 가벼운 줄을 사용할수록 채비의 예민도가 높아지며 목줄의 두께와 바늘의 크기도 예민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목줄의 길이는 통상 5cm가 적당하고 바늘은 붕어의 경우 5에서 6호, 잉어의 경우 7에서 8호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봉추채비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활성도에서는 어떤 채비도 시원시원한 입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바닥채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봉추채비가 우수한 채비라고 믿지만 완벽한 채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초 지역에서는 한봉돌 채비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비교적 깨끗한 현장에서는 봉추채비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비 자체의 원리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끼 운영과 개인의 실력차는 배제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추채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죠.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실전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에 앞서서 특별한 한 분을 모실 텐데요. 이 봉추채비를 고안하신 분입니다. 화도 낚시터의 노영무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오늘 제가 그 봉추채비 영상 촬영하는 거 보셨죠? 예. 어떠셨어요? 봉추 그 정도 설명이면 뭐 저가 설명해도 그거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예. 오늘 그러면 이 채비를 보완하신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낚시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충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부터 찌를 하나 갖고 오셨네요. 요거 생각 많이 하고 만든 찌입니다. 이것도 요번에 만드신 제품인가 예. 보죠? 스페이스 우주선 찌라고. 예.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렇군요. 유선형의 막대형이 조합된 형태. 예. 그런 찌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최소한 부드럽게. 예. 그리고 밑에 가선 저항이 안 걸리게. 수직. 예. 막대형의 막대형? 장점과 유선형의 장점을 두 개를 조합을 시킨 거죠. 요런 몸통을 갖고 있는 찌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대표님.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이렇게 만들면 발사목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오동목으로 이렇게 만들면 전부 부러집니다. 허리가. 요 부분이. 예. 근데 이 안에 특수한 채비를 넣어서 부러지지 않게 만들었죠. 그게 이 찌의 생명입니다. 꺾어도 안 부러지게. 예. 그렇군요. 자, 이 찌에 그러면 뭐 장점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딱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찌의 장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죠. 우선 외모가 튀어나오지 않고 부드럽죠. 예, 그리고 색상도 아주 간단하고 저항이 어두운 색으로. 거의 없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네. 저항은 요게 1.4, 그러니까 14mm의 어깨 넓이가 14mm죠. 예. 요것도 14mm. 예. 여기에 위에서부터 내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케미를 꽂는
케미를 꽂는 위치예요. 예, 예. 기존의 제품들은 밑에서 위로 불을 켜다 보니까 네네. 밑에서 위로 예, 예. 불을 켜놓으면은 눈이 아파요. 그래서 낚시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 보기예요. 밤에 불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꽂아놓고 캡을 씌우면은 요거는 주간에 필요한 것이고 요건 야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 낚시할 때 그대로 사용하다가 예. 배터리만 거꾸로 꽂고 똑바로 꽂고 네네. 뚜껑을 닫고 오면 야간에는 이 불로 사용하고 아. 주간에는 이 돋보기로 사용을 해요. 네네. 그래서 무게 변화가 없죠. 아. 주야의 찌 맞춤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없다. 네. 일체형으로 쓸 수 있죠. 아, 제가 보니까요. 이걸 자세히 보니까 자, 요거 캡을 좀 빼고 보겠습니다. 건전지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니까 불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빛이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비춰요. 그렇죠. 그래서 낚시를 할 때 눈이 덜 필요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예, 지금까지 제가 100여 번 이상 이 찌로 낚시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눈물이 안 나고 밤새 해도 눈이 안 아파요. 아, 그렇군요. 특히 녹색불의 경우 더 심한데 그래서 요즘 이제 적색들로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인데 적색불도 오래 쳐다보면 눈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빛 자체를 하향으로 그래서 저는 이름을 이걸 하향등 빛으로 빛을 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네. 이건 반사가 아니라 비추죠. 아, 수면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 거죠. 비추죠. 비추니까 이 불의 크기와 거의 같은 불이 똑같이 붙어 있고 찌가 상승할 때 상승의 폭의 간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도가 좋고 입질이 작을 때도 이 느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상당히 강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강도가 센 카본 턱을 사용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몸은 발사. 네, 발사모. 유선형이고 두 형태가 있는데 여기가 수직 상태로 되어 있는 어깨 넓이가 딱 끊어지는 게 있고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네네. A타입은 찌 오름이 B타입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늦지만 천천히 상승하는 게 아주 예술적 상승을 하고 B타입은 A타입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지만 좀 더 민감성이 부여되죠.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 찌의 또 다른 특성은 다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네요. 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 톱이 150이죠. 예. 요거 하나라고 했을 때 하나 반 정도의 길이가 돼요. 네네. 150%에서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 찌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찌가 입수할 때 경쾌하게 찌다리가 짧으면 경쾌하게 서서 네네. 그대로 들어가죠. 아, 그런 장점을 부여해서 사용자들이 찌를 밤새 낚시할 때 찌를 보면서 즐거움이 더 크게. 수직 입수가 아주 예술이라는 네. 뜻이군요. 네. 올라갈 땐 반대의 현상이에요. 내려갈 때 유체 저항을 여기서부터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올라올 때도 요 유체 저항은 딱 받죠. 그래가지고 이 밑에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딱 붙잡아주는 역할이 있어요. 요 몸통이 요거 다리 같이 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수직 부분은 네. 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대신 부력체가 되면서 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다리를 대신 짧게 해주고 상단을 길게 뽑아주는 거예요. 특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상을 할 때 스페이스 X라는 달 날아가는 저 우주선 왕복선 민간 우주 왕복선의 이름이 스페이스 X인데 네. 그것처럼 다른 찌의 3배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수명이요? 예. 코팅을 상당히 두껍게 해주고 질기게 해줬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발사목이 속발사인데 딱딱합니다. 상당히 딱딱하게 예, 코팅되어 속발사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굵게 해서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예. 여기 보면 전혀 부러지지 않고 예. 여기서 여기까지도 특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더 안 부러지게. 아, 예. 그래서 부러지거나 쪼개지거나 그런 일이 없게 아주 나름대로 봉추와 환상적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찌다 생각을 합니다. 걸었어. 자, 오케이, 붕어 같다. 아우, 좋아. 뭐야?
향어 같은데 붕어가 아니네. 와, 엄찔엄찔하다가 뒤를 쭉 밀어주는 그런 입질. 향어가 나왔는데요. 자, 채비를 물고 정확하게 윗입술에 걸려줬습니다. 좋습니다. 오. 어렵다. 끌었다. 그렇지. 가자. 오케이. 와, 쫙 올라오네. 봉추제비와 스페이스 XG가 하나가 되니까 아주 찌올림이 예술이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봉추채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채비로 실전 낚시도 즐겨봤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정말 우수한 채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노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번 영상이 봉추채비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물낚시 시즌 충분히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